자, 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네 번째 시간 챕터 4 준비하라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준비해보자. 얼마나 잘 준비해서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크게 바뀔 것이다. 투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실행해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자산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도박에 불과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도 어렵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덥석 붙잡기 전에 철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한 이유다. 슈퍼사이클에 대해 잘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자는 챕터 4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4차 반감기가 왜 슈퍼사이클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가올 네 번째 사이클의 경우 기존에는 없었던 특별한 조건들이 겹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단히 강력한 슈퍼사이클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라고 합니다. 강한 파도에 다른 조건까지 겹칠 때 해일이 일어나듯이 자산 가격 역시 내생적 원인에 더해 외부 조건까지 겹치면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음 4차 반감기에 맞춰 갖춰지는 중이다. 만약 이 조건들의 다수가 예상대로 4차 반감기 기간 내에 성립된다면 이번 4차 반감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슈퍼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의 기본 조건은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나도 진행되는 반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비트코인은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를 거치며 그때마다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하면서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건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공급량 감소는 반감기 때마다 항상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내부적인 반감기 외에 외부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완전한 역상관 관계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의 채권 이자율은 어느 정도 서로 반대인 흐름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타이밍에 비트코인 사이클의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비트코인 가격의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외부 요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가면서 금리의 영향에 따라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 것일까? 일단 금리가 무엇일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쓰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금리란 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줄여서 돈의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금리가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면 중앙은행들이 발표하는 금리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바로 기준금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정책금리라고 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다양한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최종적으로 시중금리를 정책금리에 가깝게 수렴하게끔 한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에 금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금리를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금리의 기본적인 개념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이해하고 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든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금리는 통화량 조절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떤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까? 바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금리가 낮아지면 돈의 유통량이 늘어나는데 중앙은행은 어떤 목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일까?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해 시중에 돈이 넘쳐 흐르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의 역할이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최종적으로 시중금리도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돈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기업도 소비자도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 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위험하다.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은 수익이 줄어드니 직원을 해고하고 임금을 줄인다. 그러면 소비자도 돈이 없어져 지출을 더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수익이 더 줄어든 기업은 더 많은 직원을 해고하고 임금을 더 크게 줄이는 악순환에 빠져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가난해지므로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금리의 역할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통화량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에 의해 변화하는 통화량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금리가 내리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비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서 통화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즉 돈이 귀해지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는데 결국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돼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게 되면 비트코인까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는 동안 달러의 가치는 아래에서 위로 우상향한 반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위에서 아래로 우하향했다. 둘의 관계가 명백하게 역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증가하면 비트코인처럼 이자가 없는 투자처의 선호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증가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고, 반감기로 인해 공급량이 줄어들어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는 내생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외부에서 발생하는 금리와 통화량이라는 변수도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로 크게 상승하려면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내생 변수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부 변수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주식보다 통화량에 더 민감할까? 비트코인은 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실적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호황기에 비트코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람들이 돈을 잘 쓴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호황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인 화폐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철저하게 화폐와 반대 포지션에 있는 자산을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공급 충격 곱하기 수요 충격이 초래할 초유의 사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차 반감기가 슈퍼사이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4차 반감기가 슈퍼사이클이 되려면 당연히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 충격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2024년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 가지 조건뿐이다. 바로 수요 충격에 해당하는 통화량의 증가, 다른 말로 하면 금리의 인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각 반감기 때마다 금리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1차 반감기 때는 어떨까? 이미 제로금리라서 금리가 더 오르면 올랐지 더 내릴 것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금리는 시장에 딱히 큰 호재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낮은 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 잘못되면 금리가 상승할 리스크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차 반감기 때 금리가 제로금리로 비트코인의 상승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2차 반감기 때는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2차 반감기를 살펴보자. 따로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는다.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이동하는 시기는 비트코인에도 최악의 시기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런 최악의 상황조차 극복을 하고 2차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2차 반감기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3차 반감기는 어땠을까? 이때도 1차 반감기와 비슷했다. 반감기 이전에 이미 금리가 인하되고 있었는데 반감기 직전에 팬데믹으로 인해 한 번에 제로금리로 가버렸다. 저금리는 분명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앞으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환경은 최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3차 반감기 때는 반감기가 임박하여 제로금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1차 반감기보다는 나은 환경이지만 여전히 최상의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4차 반감기는 어떨까? 4차 반감기는 2024년 4월쯤 시작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정확한 시기는 그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2024년 3에서 5월을 전후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면 9월쯤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반감기인 2024년 4월과 매우 가깝다. 반감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다. 앞에서 최악의 시기는 금리가 낮다가 높아질 때라고 했다. 그러면 최고의 시기는 언제일까? 그 반대이다 라고 합니다. 금리가 높았다가 다시 낮아질 때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4차 반감기는 최고의 외부 조건인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과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최고의 순간인 반감기가 거의 겹칠 확률이 높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공급 충격과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 충격이 맞물리는 것이다. 수요가 같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른다. 공급이 같다는 전제하에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오른다. 그런데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맞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역대 3번의 반감기 중에 4차 반감기만큼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최상인 경우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4차 반감기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10 곱하기 10은 20이 아니라 100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충격 곱하기 수요 충격은 단순히 두 조건의 효과를 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곱하기를 한 것과 같은 증폭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4차 반감기를 감히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에서 저자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금리의 지금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반감기 때는 금리의 지금 요건들이 그렇게 최상의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몇 배의 상승, 몇십 배의 상승을 해 주었는데, 그렇지만 이번 4차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의 지금 반감기와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거의 겹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닥뜨리면서 상당히 증폭 효과를 낼 거라고 저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자는 4차 반감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금리와 비트코인의 상승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네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